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리가 지금 금리 때문에 다들 걱정인데 금리가 3월 23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이 아마 0.25를 올릴 것 같아요. 네, 0.25 올리는 건 좀 확실한 것 같고, 근데 뭐 지금 뭐 빅스텝이냐, 0.5를 올리냐, 0.25냐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의견이 많았는데 0.25로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근데 지금 막 뉴스들이 금리가 6%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참 지금 너무 그 이 시장 지표 나올 때마다 전망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경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이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그때 그때마다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 두꺼비 그 두더지 게임 있죠. 두더지 게임. 두더지 게임이죠. 올라오면 때리고 이제 이런 건데 참 그렇게까지 볼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리를 5% 이상 가야 되는 이유, 또 올리는 이유랑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올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한 가지 지금 한 놈 때려잡겠다고 다른 거를 다 죽이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를 잡으려고 무식하게 덤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더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한번 들어볼게요. 봐보세요 한번. 이제 올리는 이유인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생각보다 빨리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나 뭐 월가에서는 금리를 이 정도 올렸으면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왜 안 떨어지냐? 수요가 아직도 높다는 겁니다. 수요가. 그래서 지금 금리를 보시면 3월 23일 날 발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0.25 올리면 5% 되겠죠? 5% 5.5를 넘어갈 것 같진 않아요. 예, 5.5를 넘어갈 것 같진 않고 6%는 절대 안 갑니다. 6%는 절대 안 가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게 이제 CPI거든요. 이 CPI가 6.4가 나왔어요. 많이 안 떨어졌죠. 6.5에서 지난달 6.5에서 이제 얼마 안 떨어져서 다들 이제 걱정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연준에서 보고 있는 게 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랑 근원 소비자예요. 이게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지금 5%대라 이게 올랐죠. 지금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PC입니다. PC 지수고 이 근원 소비자도 지금 올랐어요. 올랐는데 왜 올랐냐고 보니까 지금 상품이 조금 올랐습니다. 상품이.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에너지는 떨어졌는데 약간 올랐어요. 이게 전월 대비거든요. 전달 대비라 약간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올랐다. 하지만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졌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실업률이 3.4. 3월 10일 날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CPI는 14일 날 발표합니다. 3월 14일 날 발표하고 실업률이 지금 여기도 3%대 나올 것 같아요. 뭐 3.4 아니면 3.55 뭐 이 정도 나오겠죠?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왜냐면 지금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어제 발표를 한 건데 지금 예상을 19만 5천 개 예상했는데 19만 개 나왔습니다. 19만 개가 나와서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이거 제가 언제까지 간다 말씀드렸죠? 5월달 5월달 실업률까지는 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5분기부터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좀 볼 게 이 단위 노동 비용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임금 상승하고 이제 같이 봐야 되는 지표라서 지금 주거비와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 이 두 개가 안 잡히고 있다. 상품은 잡혀가고 있는데 거의 다 잡혔다고 봐야 돼요. 사실 상품은 거의 다 잡힌 거고 이 주거 서비스가 참 요거 문제죠. 근데 주거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비스가 문제입니다. 서비스가 수요예요. 서비스가 수요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6%로 간다. 지금 1월달 기사만 하더라도 지금 금리 인상 중단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다가 갑자기 6%가 나온다는 그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시장 지표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연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6%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그런데 금리를 5% 이상 못 올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크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하고 경제적 이유 두 개로 제가 나눴어요. 이게 제가 프리뷰라고 말씀드린 거는 오늘 영상은 짧게 끝낼 겁니다. 이걸만 보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부터 먼저 볼게요, 오늘. 자, 지금이 2023년이에요.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내년에 금리를 인하한대요. 그러면은 내년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올해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기 침체가 왔는데 뭐 짧게 약하게 오면 좋지만 세게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권 교체가 됩니다. 이건 정권 교체의 밑거름이 돼요. 금리가 높은데 정권이 안 바뀐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경제가 나쁘면 무조건 정권 교체가 돼요. 그러면은 뭐 누가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뭐 트럼프가 다시 될 수 있는 거고 바이든이 재선을 못한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가 이거 아직도 해결 안 됐거든요. 이게 해결 안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아버리면 채권 금리도 같이 올라가니까 미국이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이러면은 부채 한도를 늘리면 뭐예요? 이자로 지금 다 채워지게 생겼어요. 부채 한도를 늘려도.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사채 쓰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게 많잖아요. 뭐 뉴스를 보더라도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되니까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이것도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이 중국 견제인데 지금 반도체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거, 뭐 우주라든가 뭐 그런 군사적인 거,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기술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 중국의 그런 기술 견제를 하기 위해서 뭐 대만 지금 침공 시나리오를 지금 시나리오대로 지금 거의 가고 있는 그림인데 이러면은 중국 견제를 하려고 하면은 이 달러가 비싸버리면 누가 달러를 의존할까요? 그리고 탈달러 현상이 가속화되거든요. 중국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킹달러 계속 달러가 가치가 솟아버리면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다 죽어가거든요. 과연 이렇게 할까요? 미국이? 네, 미국이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닙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의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우크라가 전쟁 지원금을 거의 한 200조 가까이 받았어요. 지금 터키가 얼마 전에 터키 지진 나서 피해가 100조 원대라고 했잖아요. 거기 지금 전쟁한다고 200조를 지원했으니 근데 미국이 지금 반을 지원했습니다. 반을 100조 원대. 이거 기사랑 제가 다 첨부해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 러시아하고 미국의 전쟁이죠.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그냥 꼭두각시입니다. 우크라이나 참 그 군인들만 죽어나는 거죠. 다 슬라브족인데 참. 근데 지원을 계속 하겠대요. 얼마 전에 또 미국 그 바이든이 갑자기 저기 젤렌스키 만났죠. 참 이런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일단 올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지원을 계속 하려면 지원을 뭘로 하겠어요? 다 채권 찍어내서 지원할 텐데 그러면은 채권을 뭘로 찍어내죠? 채권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참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라 이거는 참.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를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프록시 금리가 꺾이기 시작했다,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확한 표현은 하락이죠.
영래포랑 맞추려고 했는데 이 하락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7개월 차가 있다고 했어요. 7개월 차. 이거 아직 지금 원래 2일마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발표를 하는데 아직 안 떴어요. 오늘이 3월 3일인데 아직 안 떠가지고 뜨면은 자료 첨부해가지고 제가 다음 영상에 꼭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래포. 영래포는 뭐냐면 이제 연준이 있고 이거 중앙은행이 있고 시중은행이 있잖아요. 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레포라고 해요. 자, 레포면 우리가 보통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이 돈을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영레포라는 말은 반대로 연준이 돈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하니까 이 시중은행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연준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뭐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 돈을 연준이 지금 돈을 걷어들일 때는 이 영레포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시중은행들이 돈을 흡수하는 효과가 나요. 그러면은 통화량을 줄이는 거죠. 근데 이 영레포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게 2.5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연준에서 제가 코로나 때 9조 달러 풀었다고 했어요. 9조 달러. 9조 달러 이상 풀었는데 걷어들이는 금액이 이 영래포가 2조 달러 잡고 그 다음에 긴축하는 게 2조 달러입니다. 그래봤자 4, 5조예요. 네, 그래봤자 4, 5조인데 이 9조 달러 이상을 풀었으니 이걸 다 걷어들이지도 않지만 어느 정도 많이 걷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은 반은 걷어들이고 반은 남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뭐 한 3%에서 4% 정도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다. 코로나 때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자료를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바뀌는 경제 전망과 시장 상황은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맞추기 때문에 다른 지표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 이유를.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이거는 미국의 이자 비용을 뜻하거든요. 채권을 찍어내기 때문에. 지금 2년물 거의 5%까지 왔고 10년물 거의 4% 찍었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지금 채권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이자 비용 상승은 아까 이거랑 같은 말이죠. 이거랑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이 하락하잖아요. 금리 올리면 금리 인상하면 월가에서는 분위기가 이제 주식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미국 연기금 못 버팁니다. 이거 부도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수익 내 가지고 연금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노령연금도 있고 미국도 군인연금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파산하는 지금 지경까지 그러면 가버리는데 이렇게까지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차라리 주식 이 채권 찍어내가지고 이 지원하는 것보다 주식 오르는 게 더 낫거든요, 사실은. 그게 더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금리라는 게 양날의 검이에요, 사실. 누가 하나 승리하면 누가 하나 죽는 거고, 거의 그런 구조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거의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락 수순인데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잠깐 주춤한 거예요, 지금 1월달에. 근데 미국 집값이 지금 8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값이 떨어져야. 미국 집값이 왜 하락하냐면 미국은 90% 이상이 고정금리를 써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제로금리였으니까 그때 사는 사람들이 지금 버티는 거예요. 왜?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실업률이 완전 낮잖아요. 완전 고용시대이기 때문에 돈 다 내고 거의 막 200달러, 150달러에서 200달러 합니다. 원룸 하나에 막. 그런 다음에 임대료가 지금 아직 안 내려가고 있는 거, 이게 주거비거든요. 이게 주거비인데 이게 안 내려가는 이유는 금리 올리기 시작하고 18개월 걸린다. 아직 멀었어요. 작년 3월부터 올렸잖아요. 3월이면 이제 1년 된 거예요. 그 앞으로 6개월 더 남았어요. 그럼 9월이에요. 9월인데 그때까지 이 주거비가 내려가야 돼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임금 상승? 해고로 잡힙니다. 자, 이 해고 뭘로 잡히냐면, 자, 지금 수요가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좋으니까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거죠. 소비가 높으니까 금리 인상을 시켜가지고 수요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항상 누가 먼저 움직이냐면 대기업들이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기술 회사들 있죠.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엄청 해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페이스북 뭐 이런 회사들, 구글 엄청 해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비는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라고 지금 하는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은 여행이 아닌가 싶어요. 여행을 하게 되면 일단 쇼핑하죠. 그 다음에 관광지 가죠. 그 다음에 먹습니다. 일단 먹는 게 제일 크잖아요. 세 끼를 먹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는 거, 이제 호텔, 모텔 뭐 이런 건데 여기가 다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가면 이제 놀러 가니까 뭐 관광지면 뭐 겨울이니까 스키, 뭐 여름에는 뭐 수영장이나 뭐 바닷가 이런데 거의 쇼핑하고 이 먹는 거가 지금 엄청나게 소비가 높은 거예요. 물론 고용이 잘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여행 수요도 엄청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가 줄어들기 힘들잖아요. 왜 줄어들기 힘들냐면 지금 연준이 금리를 높이면 이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는 이유는 일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소비를 줄이자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주변에? 아,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야, 우리 빨리 소비 줄이자. 이런 사람 있어요? 먹고 사는 거에 잘 줄이지를 않아요. 언제 줄이냐면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반응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갑자기 옵니다. 예. 서서히 온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못 느껴요. 사람이 못 느끼다가 이게 이제 고통을 느끼는 순간은 엄청난 경기 침체가 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애가 해고가 되고 그럼 위기가 닥쳐야 소비를 줄인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기업들은 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대기업들. 중소기업에서 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자영업이 지금 소비가 높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계속 뽑는 거죠. 수요가 높으니까. 서빙할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빙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물건 팔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소비가 너무 높으니까 그 소비를 줄이려면 일단은 대기업들 순서대로 누가 먼저 준비를 많이 하냐? 기업들에서 준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수요는 잡히긴 잡힙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쨌든 잡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연준 파월이 이제 보통 그 연준은 아서번즈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서번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제 파월은 어느 쪽이냐 보면은 아서번스 쪽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 많이 안 올릴 거다. 비둘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볼커는 살해 그런 위험까지 해가면서 금리 20%까지 올린 사람인데 물가 잡으려고. 그래서 참 파월이 어느 쪽이냐고 보면 아서번스 쪽이라서 금리를 그렇게 높일 것 같지가 않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자료를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정치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의 자료를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제 3월 시작됐으니까 다음 주에 경제지표 막 쏟아집니다. 그거 보고 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